한방에 산다! 오늘 손을 한번 바꿔봤어요. 바꿨어요. 벌써 7번째라 그래가지고 지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써 7번째뿐만 아니라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날씨 추워지는지 모르고 까불다가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까불다가 자만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너무 뭐 추워지는지 모르고 까불다가 이렇게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등치 좋고 몸 건강하다고. 그래서 건강은 자신하면 안 됩니다. 건강은 그렇죠. 있을 때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환절기일수록 건강은 또 한 방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으로 한 방에 산다! 네, 이거 바꾼 거 하나로 되게 어색합니다. 그죠? 어색하네요. 네. 이렇게 하다가. 대한항해사협회 기획국제이사를 맡고 계시죠. 강영건 이사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탑건 강영건 이사님. 그렇습니다. 이분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든 대한항해사협회 행사가 있으면 사진에 전부 들어가 계세요. 네, 이분은 진짜 제가 몇 번 따라 동행을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면 이름이 고등학교 동창인가? 분명히 이러는데 누구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이사님은 만나는 분마다 절친이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모르는 분들이 없으셔. 그러겠죠. 그렇게 매번 행사를 다니시니까. 행사를 너무 많이 뛰어서 그런 건가? 네, 어쨌든 오늘 초대 손님 탑건 강영건 이사님을 모시고 오늘의 자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촬영이고 업로드는 6번째죠. 구독, 좋아요뿐만이 아니라 추천. 한 분씩만 같이 보셔도 한 분씩만 추천해 주십시오. 네. 국제기획이사시죠. 우리 대한항해사협회 국제기획이사 강영건 이사님 모시고 한방에 산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쪽 보고 근데 왜 내가 탑건이야? 일단 건자로 뭐 힌트를 얻은 거고. 말씀드렸지만은 말좀 보구나 또. 그러지. 진짜 어디 행사를 가도 다 그렇게 무슨 뭐 그 짧은 거리를 매번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KTX겠지. 광명역에 계셔. 맞죠? 네, 그래서 아마 KTX 요충지에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그 탐 크루즈 영화 탑건 생각나서 KTX가 탑건으로 바뀌는 거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강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국제기획이사, 기획국제이사세요. 이 기획이라는 말이 사실은 뭐 이런 거죠. 뭐 없는 걸 만들어낸다 이런 말인데. 그렇죠. 사실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창조경제 같은 거죠? 뭐 모든 사업에 다 이렇게 가서 계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강영건 이사님 좀 특이한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중앙에 이사심에도 불구하고 분회와 지부와 중앙회에 다 일을 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중앙부처 공무원이면서 서울시 경기도 공무원이면서 구청 공무원까지 다 하고 있다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진료는 하시나요? 욕심 아닙니까? 지금 진료하고 계시죠? 이게 거절을 못해서 그래. 거절. 분회, 지부, 중앙회 이렇게 다 지금 하고 계신데 우선 분회 일부터 시작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뭐 이게 그냥 분회 일이라고 이게 많아요 일이. 보면 일단은 금연칩 사업이라는 게 있었고요. 금연침, 난임 조례제정, 난임 사업 요거 있었고 생소한 게 있어요. 경로당 주치의제도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때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지방선거라면 이제 뭐 구청장 선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을 광명 분회에서 일단은 하신 일들이에요. 금연 사업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 분회 일을 하게 된 계기하고 또 좀 그렇죠. 연관이 있어요. 계기가 거절을 못 하시는 거잖아. 보니까 그래서 일도 막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네. 그러니까 금연 사업이 2010년도에 그 한의사협회가 여성가족부에 5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첫 해 거의 못 썼어. 그게 돈 받고도. 그렇지.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에 그걸 들어서 그래 왜 못 쓰지? 하면 될 텐데. 근데 보니까 결국 아무리 중앙재정이 투여해도 그것들을 한의사들이 분해해서 활동을 안 하면 그 사업은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광명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매뉴얼도 보고 하니까 매뉴얼은 이미 40대 집행부에서 매뉴얼도 만들어 놨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담당 공무원 만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또 학교 찾아가서 이런 사업들을 도와줄 수 있겠냐 하니까 학교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특히 금연을 왜 좋아하시냐면 광명고등학교 모 학생주임 선생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흡연이 뭐랑 연결되냐면 탈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금연을 어떤 방법으로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현인사표에서 와서 도와준다니까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그래서 네. 각 학교마다 8번 내지 10번 찾아가서 금연침 놔주고 그때마다 얼마씩 해서 그 교통비, 금연 사업, 소정의 교통비 같은 받고 것을. 해서 많이 참여하게 됐죠. 참여 금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15년에 학교 없어져요. 금연 사업이네요. 학교 금연 사업이죠. 청소년 금연 사업인데 2015년에 금연 자체가 건강보험에 편입되면서 학교 금연 사업이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청소년 금연 사업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있는 건강보험에서는 약물을 투여할 수 없어요. 청소년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향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금연을 유도하는 약물은 향정신성 약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투여할 수 없거든요. 껌이나 니코틴 패치. 네, 껌이나 패치만 할 수 그렇지. 있는데 그래서 이 금연침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금연침 사업을 계속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분해에서 하셨던 일이고 네. 또 난임 조례 제정. 요거는 지자체 여기저기서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세연 이사님도 잠깐 네. 언급을 하셨는데, 예. 얼마 전에 또 광주에서 또 있었고. 그렇죠. 광주에서도 했었고, 광명에서 하신 때는 언제쯤이세요? 작년에 작년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됐는데 네네. 그게 하게 된 거는 사실은 지방선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아, 지방선거 요 때 지방선거 때 후보자 초청 그렇죠. 토론회. 후보자 초청 토론회 때 우리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네네. 새 후보를 각 당에 있는 후보들 초청해서 우리 초청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 공약을 다 여기에는 난이 뭐 여러 가지 치매 여러 가지 공약들을 다 뿌린 상태죠. 뿌린 네네. 상태에서 와서 그분들 입으로 자기는 난임 한방 난임 사업이 좋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어차피 모든 후보가 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저희가 이제 광명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광명시장님께서 이것들을 들어주셨죠. 근데 사실은 의사 출신의 여러 공무원들은 좀 반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심하진 않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려를 표시했는데 네. 저희 박승원 광명시장님이 네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님. 네,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문재인 정부의 그렇죠. 선거 때 많이 네, 이 말을 하시면서 왜 양방은 50만 원씩 10회, 500만 원씩 그 거의 100명 가량 해서 그러면 5억 정도 광명시에서 투입이 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방은 왜 투입이 되지 않느냐? 영원. 그렇죠. 네. 5억 대 영원. 네. 네. 기회가 평등해야 된다. 아하. 양방이든 한방이든 평등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지원해 주신 거죠. 훌륭하십니다. 그게 또 그렇게 시작이 되셨구나. 그렇죠. 한의사의 정치적 역량 강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현재 난임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그렇죠. 난임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 광명시. 벌써 들어갔구나, 그죠? 그래서 예산은 얼마 하죠? 네, 1,500만. 아직 기회가 공평하지 1,500. 않네요. 네, 그렇죠. 1,500만. 시작이니까. 시범 사업이니까.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5억도 1,500만 원부터 하는 거죠. 큰 한 걸음을 내딛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요거 생소한 거 하나 있어요. 경로당 주치 의제 이건 좀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네.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신 거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뵙지만 우리 또 보시는 분들의 우리가 어머니 언젠간 가야 돼. 아버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우리도 가야 되니까. 언젠간 이거 가야 돼. 돼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경로당 그의 의료봉사들은 각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 의료봉사 저도 공중보건이 때 경로당 그렇죠. 경로당 많이. 근데 무료로 그냥 한의사들이 참여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로당 주치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광명시의 오창영 분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의 시상식이에요 오늘. 분회장님. 오창영 분회장님이 있는데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네네. 이분이 원래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이제 다 같이 시작했어요. 다 같이 시작했는데 의사협회는 하다가 마땅히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인기도 그렇고 그래서 빠지고 치과의사협회도 뭐 구강 뭐 하다가 빠지고 오창영 회장님만 계속
그 수십 군데 경로당을 도신 거예요. 혼자서요? 혼자서. 오. 그러니까 이것들을 오. 본 보건소장님이 다음에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뭐 저희들이 해주면 도와드릴까요? 좋지. 했을 때 오창용 부회장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나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 참여해서 할 수 있다. 네. 하는 교통비라도 좀 지급해라. 해서 얼마 정도 좀 지급하면 우리가 더 많은 한의원들을 참여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시의 재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에 118개의 경로당인데 전체를 다 돌고 있죠. 아, 전체. 광명시 전체의 경로당을 한 3, 40명 이상의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렇죠. 한 점심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네. 전부 다 돌고 있다. 그렇죠. 네. 기획 국제이사가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보니까 3.1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 기념일, 이거를 기획을 맡아갖고 하신 거거든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한의 쪽에서 들어가서 이제 기획을 맡으신 건데 주로 어떤 기획하고 행사가 좀 있었나요? 고민이 많았죠.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뭘 할까.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에서도 많이 했고 인물을 재조명하자 한 명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조원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원영 선생님. 네네. 그때 제가 이 기획할 때는 남북관계도 좀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 해서 조원영 선생님이 6.25 때 월북을 하셔서 네. 그 한국 사회에서는 잘 조명이 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자제분이 우리 유명한 승무의 조지훈 선생님. 조지훈 어. 시인. 네, 시인이십니다. 그리고 청록파. 그렇죠. 아, 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핏 생각이 나네요. 고이 접어 나빌레라. 아, 네. 그리고 이분의 조지훈 선생님의 또 삼형제가 계신데 대부분 또 잘 되신 분이에요. 특히 네. 삼남 되신 분은 지금 유엔 대사로 가 계시고 굉장히 그 영향력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잘 조명이 안 돼서 통속한의학 원론을 그렇죠. 조원 선생님 네. 통속 한의학 원론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학계에서도 그 인지도가 높으셨던 분이시고 그렇죠. 네. 재원 국회의원을 맞습니다. 하셨다고. 예. 네. 우리 3.1운동 100년, 건국 100년 이 시점에 왜 한의계가 이렇게 이원화됐는지 사실 조원영 선생님이 없었으면 한의계는 그냥 사라지고요. 법적 제도가 전혀 없고 그냥 양방 일변도로 그냥 법 제도가 그러니까 한의사 제도가 일제에서 말살된 채로 그대로 갔을 거다. 그대로 갔을 뻔했는데 이 조원영 선생님하고 민족주의자들 몇 분이 두세 분이 합쳐서 왜 의료법에 그 한의사 제도가 없느냐. 그래서 한의사 제도를 넣게 되신 분이 조원영 선생님이어서 이분을 다시 재조명하고 한의사법이 그 만들어진 그 배경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국회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죠. 그리고 이분이 아까 재원 국회의원이어서 네네. 재원절 맞이해서 사실 7월 17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싶었지만 네. 정치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네. 그때 국회의원들이 바쁜 일이 좀 많으셔서 네. 지금도 바쁘잖아요. 네, 네.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 섭외를 해서 국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최근 가장 기획이사님으로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3.1 운동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한의사 제도의 어떤 그 시작. 그쵸, 시작. 존폐의 갈림길에서 큰 활약을 하셨던 우리 조원영 한의사 선생님. 제도의 시작이라기보다는 한의사 제도의 복권이 그쵸.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해방 후 복권. 저에게 있었던 게 일제에서 말살됐던 거니까. 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이랑 참 이게 그 의미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2020년 총선 기획단 간사로 지금 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썸네일에 이번 총선 내가 책임진다 딱 나갈 거거든요. 너무 과하지 않나? 아, 책임지시는 거죠. 자, 우리 총선 기획단의 압박하는 거구나, 압박. 한의사 측의 어떤 그 간사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총선이라고 하는 장에서는 한의사협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거든요.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하고 싶은 뭐 지금 뭐 약간 정체되고 있지만 뭐 처벌권보나 아니면 앞으로 여러 가지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국회나 또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한테 알리는 거죠. 네. 알려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 이분을 우리가 좀 지지하고 또 표를 물려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네네. 시간들이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는 게 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간에 이세은 의무이사님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 의료 선택권 강화. 그렇죠. 선택권 그렇죠. 강화죠.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 의료에 있어서의 좀 양방의 독점적인 폐해를 어떻게든 좀 상쇄해서
좀 국민 건강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죠. 한의사가 쓰임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좀 더 쓰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뭐 이게 이제 취지가 그쵸. 되겠네요. 그 뭐 지지하는 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일단 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선택권을 뭐 기회가 같아야 뭐 선택을 하고 한의가 국민 건강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 기획단 기획 잘 되시고 간사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모든 또 사진에 나오시는 네. 우리 탑건 강영건 이사님 많은 기대 또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 오늘 한방에 산다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 재밌었고요.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좀 자유롭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기획조정실 이런 데가 좀 무시무시한 데잖아요. 네. 힘 좀 세고 회장이 바로 측근이고 네. 웬간 일 다 하고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 은밀한 일도 많고 그래서 문득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몰래 많이 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그런가?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한의학이 그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한의사협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한의학을 잘 선택하고 또 주위에 있는 한의원들 잘 방문하셔서 국민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오늘 MC분이 오늘 아침에 감기 걸리셨다고 하셨는데 감기에는 한의학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나오시면 같이 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한 방에 산다!